456번 이차함수 fx 나왔고 gx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확실히 다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h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f를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g를 그려라 이렇게 됐네요. 이 범위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1하고 2가 왜 나왔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지. 뭐 의심은 좀 가긴 합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이야. 그렇지? 그러면 관계성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나오겠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마이너스라고 2가 나왔다는 말은 아마도 이거일 가능성이 좀 높겠지. 가능성이 100% 아닙니다. 나머지 그림은 재미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얘는 이쪽은 이거를 그리고 이거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렸다 이거지. 얘기거리가 조금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 알겠죠? 이 위치 관계는 먼저 알아야 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 거야? 이쪽 F를 그릴 거고 이쪽을 G를 이렇게 그릴 거 아니니. 맞죠? 됐어요? 거기에다가 Y는 KX 플러스 4 뭡니까? Y절편이 4이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겠지. 이게 Y절편이 4라는 점은 이런 점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발생하겠죠. 그러지? 이 그래프를 돌리면서 초점이 도대체 세 개가 어디일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뭐에 관한 문제야? 교점의 개수에 관한 문제들은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돼. 위치적 판단, 선생님 아까 막 위치 관계만 하려면 대충 그려도 관계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뭐에 관한 문제야? 교점의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점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어쩐다?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를 잘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렸어. 근데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대부분의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야. 대부분의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고 이 그림에 딱 맞는 그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 이쪽 있지? 꼭지점에 가까운 위치만 그래프가 그나마 잘 그려졌고 나머지 위치는 잘 안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얘가 그래프를 이렇게는 그리겠지만 됐어요? 이 그래프의 어디 위치 만나는 이 점 그 다음에 그래프가 필요한 부분 이 부분 중에 이 점 있지 이 점 됐나요? 이 점을 먼저 좌표화를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우리가 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안 예쁩니다. 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면 안 예뻐. 관계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점의 위치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뭐에 관한 문제는 교점의 개수에 관한 문제 위치적 내용이 중요하다 싶으면 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프가 많지는 않잖아요. 다음에 그래프 그린다면 그래프 점 찍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곡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해석은 끝났습니다. 문제 풀이도 하면 되겠죠? 너희들이 하면 되겠지? 넘어가 될까요? 여기에 주의사항은 뭡니까? 곡선이기 때문에 뭐가 돼? 곡선이기 때문에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자, 우리가 적어도 2차 함수에서 접선을 그리다 보면 이쪽의 기울기는 뭡니까? 음수죠. 이쪽의 기울기는 뭡니까? 양수죠. 이 음수에서 얘를 계속 접점을 움직이다 보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는 소리는 당연히 뭘 지났다는 소리야? 0을 지났다는 소리겠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은 당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어쩐다고? 당연히 아는 사실이야.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너희들이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2차 함수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다 그래프가 잘못된 그림이야.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냐면 라운드로 그려줘야 돼. 원처럼.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려?
원처럼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를 돌려볼게요. 어떻게 돌려지나 이게? 기술이 되나 이게? 어디가 없어? 이게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렸어. 돌렸어요? 자, 이놈을 내가 뭐 한 거냐면 y는 x 대칭 같은 걸 한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무리함수입니다. 무슨 함수? 무리함수의 다음에 우리가 배울 무리함수.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얘를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무리함수 너희들 그릴 때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다음에 그릴 때 너희들이 무리함수 이렇게 쫙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면 대부분 잘못된 그림이야. 얘를 그대로 움직여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여기가 차이가 심하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무리함수 그릴 때도 어떻게 그려야 돼? 계속 얘기를 해줄 건데 여기에서 꼭지점에서 조금 심할 정도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조금 심할 정도로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나마 더 나은 그래프가 될 거야. 됐니? 이런 친구들이 있어. 무리함수를 어떤 애들이 있냐면 요 점에서 이 그래프하고 교점을 셀 거야. 교점을 세는데 자, 얘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위치가 이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으로 만나는 위치는 꼭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위치는 꼭지점이 될 수가 없어요. 됐어요? 꼭지점에서 되려면 만나려면 어디서 그려야 되냐면 여기에서 그려야 돼. 여기에서 그려야 돼. 꼭지점에서 밑에서 y축과 평행한선에서 요렇게 그려야지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야. 아시겠죠? 자,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 꼭지점 부분을 조심해서 그리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오, 요 문제도 있네. 요 문제를 안 풀었죠. 지금 밑에 거는 다른 내용이고. 자, 57번입니다. 자, F랑 G랑 곱해져 있습니다. F하고 G가 곱해져 있는데 F도 2차, G도 2차. G도 2차인데 인수가 몇 개 있어? 총 4개가 있네요. 뿔마 2, 뿔마 2, 뿔마 4. 그러지? 점을 일단 찍어 볼게요. 뿔마 4, 뿔마 2, 여기가 2, 요 정도의 느낌이네요. 요 정도의 느낌이야. 4개의 점이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6이 여기다 이 말은 알파 플러스 6이 여기다 6칸 차이다 이 말이 되겠네. 6칸 차이에 인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6칸 차이는 요렇게도 6칸이고 이렇게도 6칸이네요. 맞죠? 6칸. 이게 F는 마이너스 4하고 2를 가지면 G는 마이너스 2하고 4를 갖는다. 역으로 F가 마이너스 2와 4를 가지면 G는 마이너스 4와 2를 갖는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그대로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는 있어 없어? 없죠. 자, 개수가 지금 개수에 대한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는 개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럼 F의 개수를 뭐라 넣을 거야? A라 놓으면 G의 개수는 A분의 1이다. F의 개수가 A라 놓으면 G의 개수는 A분의 1이다. 됐어요? F의 개수를 먼저 나, G의 개수를 먼저 나. 관계없죠? F가 A면 G는 A분의 1. G가 A면 F는 A분의 1. 똑같은 말입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F가 하나가 지정되면 G도 하나가 지정되겠죠. 두 개가. 됐죠? 끝. G가 마이너스 2가 양수이면 자, 마이너스 2가 양수이면 G가 마이너스 2가 양수라는 말은 요 라인에서 G가 이 점을 지난다는 소리겠죠. G가 마이너스가 양수란 말은 이 지점에서 G가 이 지점을 지난다는 소리냐? 이 지점 지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 그러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요 방법이네요.
요 방법이라고요. 맞죠?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G가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대충 나왔고 음수 그래프다라는 거죠. G가 음수 그래프면 F는 음수 그래프. G가 음수 그래프면 F도 음수 그래프고 F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거네요. 자, 모양만 판단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야. 높낮이 꼭지점의 위치적인 생각은 안 할 거야. 위아래에 있다. 요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조건 G-2가 양수이면 X가 -3부터 3까지 -3부터 3까지 -3부터 3까지에 대해서 fx의 최소값은 어디 있어? 최소값은 여기에 있죠. 뭐 문제 될 게 없네. 여기까지는. 자, 디귿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어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가지면,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또 하나 붙었네요. 뭔 거인 것 같다고?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가지면 두 개의 합은 절대값은 7이 된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 바로 해석이 될까요? 해석돼요, 안 돼요? 자, 하나가 A이고 하나가 A분의 1이면 폭이 다르죠. 하나가 A이고 하나가 A분의 1이면 폭이 같으려면 A가 얼마여야 돼? 폭이 같으려면 A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죠. 개수가 똑같으려면 1 아니면 -1. 됐어요? 자,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그래프의 교점의 위치는 똑같겠죠.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교점의 위치는 똑같다 이 말이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는 A이고 하나는 A분의 1이면 폭이 다르기 때문에 교점은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폭이 달랐다는 말은 여기다가 그대로 하나 그려보면, 자, 음수 그래프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요 점하고 요 점에 두 개를 뭐 했다? 더했다 이 말이 되겠지. 두 개를 더하면 절대값이 7이다.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을, 이 점하고 이 점을 더하면 7이다. 두 개를 더했다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어? 두 근을 더했다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어? 축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교점을 더했다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어? 축하고 관계가 있겠죠. 두 근, 우리가 x절편을 보면 되잖아. 두 개를 더했다는 뭐에 연관성이 있다고? 축과 연관성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얘를 어떻게 나눌 거야? 얘를 2로 나누면 축이죠. 두 개의 근을 어떤 놈의 축이야? 요 놈의 축이야. 요 놈의 축이야. 이 되니? 요 놈의 축이 절대값이 얼마다? 2분의 7 요거를 알려준 거라고요. 해석됩니까? 그럼 우리는 F-G에서 뭐만 생각하면 된다? 축만 생각하면 되겠죠. 축의 절대값이니까 부호 생각은 안 해도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F식은 A의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F를 요 놈을 줄 거야? 요 놈을 줄 거야? 관계 없겠지? 관계 없겠지. 어차피 뺄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어차피 똑같은 말입니다. 식을 하나 이렇게 놓으면 G는 뭐 어떻게 놓을 거야? A분의 1에 X 뭐가 지금 식이 좀 이상하다. 식은 맞긴 했네.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그러면 요놈 두 개를 어떻게 했다? 뺐다라는 거죠. 빼면 어떻게 돼? 뭐만 볼 거야? 우리는 축만 볼 거잖아. 축만 볼 거면 뭐만 볼 거야? 2차랑 1차만 보겠죠.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a.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적 쓴 거야. 우리 뭘 볼 거야? 축을 보겠다. 어? 좀 쉽게 막혀있어? 왜 2가 돼버리지? 이렇게 떨어져 버리네? 어?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뭐가? 두 개를 뺐죠? 두 개를 뺐죠. 식이 틀렸어 여기서. 마이너스 2a에서 플러스 2a를 뺐습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되네요. 뭐가 틀린지는 알겠지? 연산 천선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거야? a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2분의 합 2배 a 플러스 a분의 1. 요게 얼마가 되냐? 얼마가 되냐 이 말이겠네요. 됐습니까?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배의 a제곱 플러스 1이야. 지금 뭐 한 겁니까? a분의 b를 한 거죠. a분의 b 두분의 뭡니까? 합에 대한 얘기입니까? 합에 대한 얘기. 그럼 요 놈이 뭐가 되느냐? 7이 되느냐? 요 질문을 하는 거네. 요 질문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러면 조건이 좀 부족하네? 조건이 좀 부족해? 뭔 조건이 부족해 지금?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갖는단 말이 지금 해석을 못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축만 갖고는 우리는 해석이 안 될 거고 집중하세요. 뭐가 필요해? 두 정수근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일단은 상수항까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a 빼기 마이너스 8a 이렇게 됐네. 상수항을 적었더니 이렇게 됐지. 그래서 식을 봤더니 어떤 특징이 발생했다? 얘랑 똑같은 형태네. 그래서 무슨 말이야? 두근의 곱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8이었다 이 말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걸로 그냥 계산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마이너스 8이 됐다는 소리는 하나는 얼마고 하나는 마이너스 8 하나는 1 아니면 하나는 8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가 2이고 하나는 4 마이너스 4 오? 틀렸네 일단은. 요것만 보면. 근데 우리가 뭔 말이 있어? 두근의 정수근 이거는 뭐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인 경우는 실근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 다시 말해서 지금 뭔 얘기를 안 했냐면 판별식 얘기를 안 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요거는 필요가 없네요. 자, 뭘 안 했다고? 판별식 얘기를 안 했어요.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1 제곱 8 맞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네. 됐습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9a 제곱 얘는 2 마이너스 16 플러스 a제곱분의 9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어째야 돼? 커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0보다 크니까 a
어떻게 넘어가죠? a제곱 4제곱 9 이렇게 써야 된가? 인수분해 되나요? 3, 3, 2 안 되네. 뭐 잘못됐지? 얘기해 주세요. 푼 사람. 얘기 좀 해줘. 현민이. 뭐가 잘못됐어? 몰라? F하고 G를 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F하고 G하고 식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갖습니다. 두 정수근이 가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인데, 자, 판별식에는 조건이 안 나오네요. 현재 판별식에 조건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되죠? 두 근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근은 지금 얘하고 얘는 7이 나왔으니까 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럼 얘가 지금 될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근의 합으로 가야겠네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어디 있냐면 두 근의 합은 a-a분의 1분의 2배 a 플러스 a분의 1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배 a제곱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두 근의 합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느냐 이걸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해 됩니까 지금? 두 근의 지금 이게 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절대값이 8, 1이 있고 2, 4가 있단 말이야. 음수니까 하나는 2하고 마이너스 4, 하나는 마이너스 2하고 4니까 두 근의 합이 뿔마 2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 말이 안 되겠네. 2가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야. 그럼 a가 얼마가 돼? 0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네요. 그래서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7이 되는 것만 가능하다 이런 말 되겠지. 그치? 정확하게 풀려면 위에 거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은 두 개까지 정확하게 풀려면 위에 거까지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좀만 차립시다. 우리는 지금 자 쉬운 문제부터 갈게요. 지금 집중력이 해이해져 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자 6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하나는 위로 볼록 하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랑 두 점 A, B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이 점하고 이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이 점하고 이 점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 그어서 요 사이에 딱 그었단 말이야. 요 사이에 선을 그었어.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자, 기억하세요. 사각형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없다고 해. 그렇게 기억하자고 해. 사각형 넓이는 없고, 뭔 넓이가 있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형 중에 사각형을 구할 수 있는 도형은 특정한 사각형밖에 없어요. 마른 모나 정사각형, 직사각형 요 정도에. 그래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 없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만 있다. 뭐만 있다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만 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뭐냐? 성호야 뭐야? 삼각형 2분의 1 윗변 곱하기 높이는 초등학생.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 뭐? AB 사인 세타. 뭐라고? AB 사인 세타는 사이값. 두 변과 사이값.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뭐라고? 2분의 1 AB 사인 C 세타 사이값. 삼각형 넓이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외에는 이제는 그림을 보고 구하는 거야. 그림을 보고 구하는 거야. 하나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사선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사선식 이용을 많이 할 거야. 됐습니까? 우리는 사선식 할 수는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사선식. 자, 우리는 사선식을 이제 사선식 중에 딱 한 가지만 이용할 거야. 뭐만 이용할 거냐면 한 점이 원점인 것만 이용할 거야. A, B, C, D. 그러면 요놈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고? 넓이는 2분의 1 AD 마이너스 BC 절대 값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A, B, C, D 2분의 1 AD 마이너스 BC AD, BC 찾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어떤 것만 이용한다고? 한 점이 원점인 것만 사선식 이용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그러면 원점이 아닌 건 어떻게 하죠? 원점이 아닌 것은 평행 이동시키면 돼.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대로 놓고 본다면 얘의 이 점을 원점에 어디든 원점은 관계없습니다. 어디든 관계없어요. 이 점을 원점을 보면 요 점하고 요 점의 관계적인 부분이 A, B가 되겠어요. 이 점하고 이 점의 관계적인 부분이 A, B가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특히 어떤 점이 많이 나오냐면 요놈이 Y는 X 대칭인 경우가 많아요. Y는 X 대칭인 경우가 많아. 그러면 요 점이 A, B이면 요 점은 뭐가 돼? B, A가 되겠지. 그러면 AD-BC A제곱-B제곱의 넓이도 꽤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은 사선식을 쓸 거라고. 됐니? 뭐가 나올 때 쓴다고? 좌표가 주어졌을 때 또는 요점의 좌표적인 관계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사선식을 쓸 거라고. 됐니? 우리는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다. 요거랑 요거 두 가지다. 이거지. 나머지는 그림을 보고 풀 건데 삼각형 넓이 중에 축과 평행한 선 뭐라고? 축과 평행한 선이 등장하면 그 선이 무조건 밑변입니다. 삼각형에서 뭐라고? 삼각형에서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이게 무조건 밑변이라고. 됐습니까? 삼각형에서 그러면 축과 평행한 선이 없어. 그러면 축과 평행한 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축과 평행한 선이 여기에 있어요. 요게 뭐라고? 밑변이라고. 그럼 높이는 어디 있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됩니다. 보이니? 보여? 그럼 그림에서 우리는 축과 평행한 선이 여기야, 여기. 축과 평행한 선이 요거야. 그럼 요놈이 뭐라고? 밑변이야. 요거의 밑변이고 높이는 어디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높이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구했다 이거야. 그래서 도형에서 나오는 삼각형 중에 축과 평행한 선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선을 밑변으로 놓고 넓이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요 거리는 정해졌잖아. 높이가 정해졌지? 그림이 정해졌으니까 두 점도 정해졌겠지? 요 높이는 정해졌어. 우리는 요 거리만 최대가 되면 되겠지? 요 거리 최대는 이 식에서 요걸 빼면 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최대값이 되겠죠? 뭐 끝났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뭐가 떠올라야 돼? 이런 그림 많이 나옵니다. 삼각형에서 그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 선하고 평행한 선이 있는 거야. 밑변과 평행한 선, 높이와 평행한 선. 얘를 닮음을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 닮음을 생각해야 되고 이 도형은 뭐가 삼각형이 아니잖아. 이 도형은 삼각형이 아닌데 이 도형은 얘를 잘라가지고
얘를 잘라가지고 얘를 지워버리고 얘로 붙이면 삼각형이 되는 거야. 됐니?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넓이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요게 어려워서 그러지. 이 됐습니까 지금? 얘를 잘라갖고 붙여버리면 어차피 지금 삼각형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들어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고? 닮음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뭐만 찾아내면 돼? 닮은 B만 알아내면 되겠죠? 뭐만 알아내? 닮은 B만 알아내면 되겠지?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닮은 B를 질문하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닮은 B 쓸 때는 딱 이거야. 닮은 B 쓸 때는 뭐냐면 길이의 B가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이 하나를 알려주고 요놈의 길이를 묻는 문제, 하나를 알려주고 요놈의 넓이를 묻는 문제만 닮은 B를 이용할 거야. 닮은 B는 언제 물어본다고? 길이나 넓이를 구할 때만 닮은 B를 쓸 거야.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는 닮은 B를 잘 안 씁니다. 닮은 B를 잘 안 써. 닮은 B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도형이 갖고 있는 길이의 B를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지. 그러면 이 삼각형이 갖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B가 이 삼각형이 갖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B와 똑같다는 말이야. 뭘 이용한지 알겠니? 문제 풀이에서는 이 삼각형이 갖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B하고 이 삼각형이 갖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B를 이용한다고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갖고 있는 길이의 B, 이 삼각형이 갖고 있는 길이의 B 둘 중에 뭐가 나왔어? 요게 나왔지? 요게 뭐뭐 나왔어? 밑변과 높이가 나왔네. 5대 8. 이 뺐으니까 5대 8. 요걸 이용한다고요. 그럼 넓이를 구할 때도 당연히 쉽겠지? 5대 8이라고. 그럼 요 삼각형도 뭐라고? 5대 8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났어. 5대 8이니까 요 길이가 5x, 요 길이가 8x.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요 길이를 구해야겠지. 이 길이는 얼마야? 5-5x. 그럼 요 사각형 넓이는 x로 표현됐고,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요 길이가 5-x고 요 길이가 2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무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 도형은 닮음에 삼각형에서 변하고 평행한 선이 나왔으면 뭐야? 길이의 편에 B를 이용해서 우리 문자 넣고 식 쓰면 바로 편하게 넘어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 빈 정신 차려.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자, 최고차항 계수가 1하고 4인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하고 4인 2차 함수야. 1하고 4가 나왔습니다. 1하고 2가 나온 게 아니라 1하고 4가 나왔어요. 느낌상 4가 2의 제곱이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gx하고 그다음에 1차 함수 hx가 있어요. 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두 개랑 폭이 다른 2차 함수 두 개랑 하나는 1차 함수 h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h가 두 개의 그래프랑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뭔 말이야? 접한다. 이런 내용이겠지. 접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가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지금 당연히 아래를 볼로 하나, 두 개 접한다.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시험에 이제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을 제일 먼저 기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림은 말도 안 돼. 너희도 이 함수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없어? 실제로 많이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실제로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요 라운드가 더 많아요. 요 라운드보다.
됐니? 대부분 너희들이 좀 약간 굴곡이 이거 곡선이다라는 건 대부분 포물선이야. 곡선이다라는 건 대부분 포물선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볼 때 이렇게 곡선 나왔다라는 것은 포물선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완만한 게 많아, 이렇게 뾰족한 게 많아. 완만한 게 더 많다고 실제. 알겠어요? 다음에 너희들이 기하 수업을 해오면 식 자체의 표현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식 안 적어. 식을 어떻게 적냐면 우리는 지금 y는 ax 제곱 이렇게 적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적냐면 x 제곱은 4py로 적습니다. x 제곱 4py로 적어. 얘를 이차함수식으로 적으면 y는 4p분의 1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알겠어요? 여튼간에 지금 선생님이 이런 그림이 아닌데 우리가 개수가 1인 4인 것은 이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리냐면 상황적인 것만 판단하려고 그래. 실제 1을 그리면 1도 뾰족해. 이렇게 뾰족한 다음에 폭이 좁아. 4는 진짜 좁습니다. 그럼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좀 왜곡해서 그린 거야. 좀 왜곡해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얘는 4야. 얘도 왜곡해서 그린 겁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 우리의 접선은 어디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상황상 이해돼? 다른 그림은 어떻게 많이 나왔냐면 요놈이 이렇게 이쪽이 그려졌어. 실제로 얘를 프로그램 넣어갖고 그리면 진짜 그림이 안 예쁘게 나왔다고. 1하고 4는. 알겠나요? 그래서 왜곡해서 그린 거야. 좀 더 잘 보이게. 그럼 이 문제는 어디에 관한 문제냐면 지금 보이는 점이 몇 개, 특별한 점이 발생했지. 우리가 도형에서는 무조건 특별한 점이 나오면 그 점을 찍고 가는 거야. 생각을 해야 돼.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 이 점이 특별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개의 점을 갖고 질문을 하겠다. 조건을 주어지고 질문하겠다는 내용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지금 선생님 첫째 줄만 가지고 요 그림을 그렸고 당연히 뒤쪽 문제에서는 요 네 개의 점을 갖고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어떤 간에 문제점은 하나는 딱 문제점 딱 하나는 뭐냐면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요건 달라질 수 있겠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를 수 있어. 이게 그림이 달라지면 식을 다시 쓰겠다 이 말이 되겠어. 그림 다시 그리겠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나와 문장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상수 k에 대하여 f-fk가 hx-hk보다 더 크거나 같다. f-fk랑 hx-h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식의 느낌이 좀 있나요 없나요? 이게 f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에다가 fk를 넣어서 함수값이야. 그걸 뺐습니다. 요걸 뺐어요? 됐니? 그 다음에 hx에서 hk를 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크대요. 생각하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느낌이 조금 안 나옵니다. 느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시킨다고요. 지원아, 변형을 시켜. 자, 이렇게 변형을 했더니 얘는 느낌이 좀 있습니까? 있어 없어? 있지. 왼쪽식 f-h, 오른쪽식 f-h.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하나의 식이고 하나의 식이 항상 크거나 같다. 무엇을 얘기해준다?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이거지.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야. 최소값 위치가 얼마다? k다. 요걸 알려준 거야. 그럼 최소값을 알려준 거야? 아니면 축을 알려준 거야? 축을 알려준 거지.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서는 접점의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접점 위치가 얼마다고? k다 이거야. f랑 접점은 k다. 그럼 두 번째 식도 똑같은 말이네. 접점의 위치가 뭐라고? 2k다 이 말이 되겠네. k가 양수 음수? 몰라. k는 양수해? 그럼 그림 맞네. 요놈이 k, 요놈이 지금 k이고 요놈이 2k이고 k가 양수니까 0은 요 정도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알려준 거야. 다음 두 함수 f하고 g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각각 1보다 알파 1이다. 요 점이 뭐고?
알파고 요 점이 1이다. 선생님 의도하는 바가 그대로 나온 거야. 문제가. 문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접점 두 개랑 교점 두 개를 가지고 문제화 된다 이 말이고, 현재 요 점이 뭐고 요 점이 알파고 요 점이 1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말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랬을 때 F2에서 G를 뺀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F2 빼기 G를 하라는 소리는 우리는 뭘 구하라는 소리냐면 fx, gx를 다 구해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쓰긴 했는데 뭐밖에 없어. 그림 하나, 그 다음에 요놈은 식 해석하기 위한 것이 k값 구하려고 식을 이렇게 정리한 거지. 알겠어요? 이제부터 요걸 가지고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fx가 아니라 요 k라는 점에서 fx 빼기 hx는 k라는 점에서 접하고 있지. x 마이너스 k의 제곱. 맞나요? fx 마이너스 gx는 틀렸지? gx 마이너스 hx는 제곱참 계수는 4이고 x 마이너스 2k의 제곱. 이래 되겠지? 됐니?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뭐 할 거야? fg의 교점을 구하러 갈 거야. 두 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식을 뺐습니다. fx 마이너스 gx. 네, 얘가 더 개수가 더 크지? 개수가 크지? 보기에 조금 더 싫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문제 나와서 보기가 싫어. 어떻게 할 거야? 밑에서 위를 빼는 게 좀 더 편해 보이겠지? 상관없습니다. 부호를 나는 양수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요놈에서 요놈을 뺍니다. 요놈에서 요놈을 뺄 때 어떻게 빼겠어? 4가 나온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야 지금. 제곱차로 빼달라는 소리야. 4가 나온 이유가 이거지. 제곱차를 빼달라. 식을 정리하는 순간 식이 길어지고 다시 우리는 뭘 구할 거야? 목적이 뭡니까? 요놈은 0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교점이 나온다는 소리겠지. 그러겠지? 근데 푸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 할 거야? 두 식을 더하고 이 x-2k 더하기 x-k 두 식을 빼고 이 x-2k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 마이너스 x-k. 요 식이 0 우리는 인수분해까지 됐네요. 인수분해까지 됐어. 그래서 근을 찾았더니 왼쪽 식은 x는 3분의 5k가 되고 오른쪽 식의 x는 3k가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자, k가 양수니까 당연히 3k가 크겠죠. 자, 이 위치. 이 위치가 얼마야? 3k. 여기가 3k. 자, 이 위치가 3분의 5k가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게 뭐냐면 아까 지금 이 접점 두 개, 교점 두 개, 네 개로 문제를 풀겠다고 한 거고 얘를 k, 2k라 놨으니까 내가 0을 찍은 거야. 사실 0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가 k, 여가 2k, 여기가 얼마야? 3k죠. k, 2k, 3k 1대 1, 1대 1대 2입니다. 3분의 5k는 여기다 3을 써보면 3분의 5k는 여기가 3k, 여가 6k, 5k 이래 되겠지. 2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여기까지야. 그래프 두 개가 나오면 요 점의 위치가 2대 1이 나오고 요 점의 위치가 2대 1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2대 1은 왜 나왔을까? 개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최고참 개수. 최고참 개수 얼마였어?
2라고 4였지? 네. 2라고 4였어요. 4가 4가 아니라 2의 제곱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이 문제가 꽤 많이 나와. 어렵게 요 문제를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식으로 얘는 설명을 한 거고 이 그림까지가 그려지면 풀이는 이런 방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다음. 자, 460번입니다. 이 문제도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꽤 여러 번 우려먹었습니다. 460번. f가 2차 함수야. 뭐가 보여? 축이 보입니다. 축이 뭐야? a, a 제곱 꼭지점. 오른쪽 뭡니까? 3a, 뭐지? b 마이너스 9a 제곱. 두 개의 꼭지점을 내가 일부러 그냥 적어놓은 거야. 뭐 구해야 될 것 같고 뭐 필요할 것 같으니까 f랑 g랑 두 개를 연립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알파 베타를 갖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두 개를 어떻게 돼? 연립을 하라는 소리겠지. 두 개 연립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b 이래 되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구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 말이 되겠죠. 이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a 16a 제곱 베타는 2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2b인가요? 됐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16a 제곱 마이너스 2b가 16이 됐다는 소리고 8a 제곱 마이너스 b는 8이 됐다는 소리네요. 요까지가 지금 나온 조건이야. 문제에서 나온 조건. 얘를 지워버릴게요 그냥. 여기서 나온 조건. 그럼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지금? 그런데 얘를 문제를 풀 때 보세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면 현재 두 개의 교점이 있다라는 그림이니까 하나는 위로 볼록이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야. 문제는 두 개가 개수가 지금 절대값이 같죠? 개수 절대값이 같다는 소리는 폭이 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요놈이 F고 요놈이 G야. 만나는 점에 X좌표를 몰아놨어. 얘를 알파로 놓고 얘를 지금 베타로 넣은 거지. 지금 문제를 이런 상황으로 놓고 문제를 풀 거라고. 됐니? 근데 교점이 지금 거리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4인 거는 나왔다 이 말이에요. 4인 건 나왔겠지. 엄마 이해됩니까? 4인 게 나왔다는 소리는 요거의 정중앙이 간격이 2란 소리고 이 2의 위치가 뭐가 될 거야? 축의 위치가 될 거다 이런 말이 되겠죠. 뭔지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또 다른 것은 이 그래프를 움직이다 보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 그렇지? 움직이다 보면 딱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네. 얘를 움직이다 보면 이러한 식이 나올 수 있겠지. 딱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지금 얼마야? A죠. 여기가 얼마야? 3A죠. 그럼 요거 얼마야? 4A죠. 2A죠. 2A가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4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럼 A가 2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되겠지.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얼마야? 얘가 얼마였어? A제곱이고 여기가 뭐가? A제곱이고 여기가 B-9A제곱이니까 요 간격이 얼마야? 10A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죠. 10A제곱 마이너스 B 여기 있네 여기 이해됐니?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요점하고 요점에 A가 얼마인 상황이라고? 2가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니? A가 2가 되는 상황이니까 A가 2 넣으면 B는 얼마야? 4, 8에 32 24
B가 24가 되니까 디귿은 그냥 풀렸네요. 그림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얘가 특수한 형태가 될 거라고 해. 특수한 형태가 돼서 지금 디귿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해되니? 자, 이 상황일 때가 자, 아까 뭐라 했어? 지금 요 상황일 때가 요 점하고 요 점의 간격이 가장 큰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일 때가 이 점하고 이 점의 간격이 가장 큰 상황이 되겠지. 얘가 다시 여기로 돌려볼게요.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잖아. 간격이 더 줄었다 이 말이겠지. 간격이 가장 큰 상황은 두 개 다 꼭지점일 때 상황이다 이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거를 문제를 너희들이 조건 자 얘는 꼭지점 적어놓은 거고 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는 식에서 이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상황인데 그래프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놨어. 그렇지 않은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A가 1이면 B는 0이다. A가 1이면 B는 0이다. 뭐 기억 끝났고 자 니은 상황입니다. 니은 F 베타 G 알파 F A G 3A F 3A는 뭔 말이야? F 3A는 요놈 꼭지점이지. G 3A는 누구야? 요놈 꼭지점이지. 요놈의 간격이 요놈의 간격은 지금 요놈하고 요놈의 간격이야. 보다 더 크겠다. 아까 했던 거네. 좀 했던 거잖아. 얘를 움직이다 보면 요 상황에서 가장 요 간격이 최대가 되고 나머지는 더 작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럼 이해돼? 근데 요 식보다는 요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쌤이 아까 그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요 식이 바로 떠오르는데 우리는 F하고 G알파를 연결을 잘 시키지는 않아요. 뭐랑 시켜? F하고 F를 연결시키겠지. 그럼 오른쪽으로 뭐가 돼? F, G를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으로 F로 넘기고 요렇게 되냐는 질문이잖아. 그럼 요 뜻은 무슨 아까 뭐라 해서 G의 꼭지점이지. 꼭지점에서 G알파를 뺐죠. 꼭지점에서 요놈을 뺐지. 그럼 얘는 양수 음수가 되겠죠. 얘는 FA는 뭐야? F의 꼭지점에서 F 베타를 뺐죠. 그걸 뺐으니까 요놈은 뭐 양수 당연한 말이 되겠지. 같아질 수는 있지. 여기 얘랑 얘랑 똑같아질 수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상황상.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수는 있겠지. 여튼간에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에 대해서 맞는 말이 되고 기억 니은 디귿이 마무리됐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차 함수 너희들 생각을 할 때 어떤다? 그래프를 조금 상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